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가을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 절기상 입추인데요. 날씨는 아직도 후텁지근하고 홍수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간은 혼자 열심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시간 주식시장도 매일 똑같이 굴러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 알아서 몸집이 저절로 커지는 그런 좋은 종목 어디 없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런 종목 제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 1시간 동안 또 상담도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1시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ITBC의 김광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전기차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가속화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섹터와 5G 외에는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으로 시장 상단을 제한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실까요? 먼저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 격인데요. 사상 첫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이 무려 53조 가까이 되는데 오늘 9.71% 상승하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24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가 며칠 전에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해드렸는데 아직 갖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가를 딛고 단숨에 전고점에 도달이 됐습니다. 호재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언택트 관련주로 그동안 인식되지 않았지만 실적이 증명이 되면서 오늘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요. 오늘은 주가가 24%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AFW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호재와 맞물려서 급등수와 올렸는데요. 일단은 투자자들은 AFW가 삼성 SDI에 관련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점을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16.99% 상승이 나왔는데요. 잠시 쉬다가 최근 업황조 2차 전지 그리고 AFW 종목까지 전문가와 더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참 모멘텀이 많은 종목입니다. 넷마블은 방탄소년단 그리고 개별 게임 코웨이까지 이번에는 코웨이로 또 올랐는데요. 코웨이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7.86%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래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주가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매각 가능성에 급등했다가 아니라는 뉴스에 또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오늘 결국 종가는 2.02%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와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FW부터 볼게요. 오창호 전문가, 2차 전지 업황 요즘 너무 좋은데 다음 주에도 좋겠죠? 네, 일단은 이 추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특징주로 꼽아주셨던 LG화학이 현재는 좀 대장인데요. LG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SDI까지도 지금 연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AFW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의 이제 음극마찰 용접 단자를 이제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BMW나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되게 되는데요. 전기차의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시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FW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상장 당일에 이제 가격까지는 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한 번쯤은 올해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원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 윗가격이 바로 상장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점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온다면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월요일 날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한 14,000원 초반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다음 주 추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고점은 충분히 뚫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인 이제 17,000원 정도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2만 원까지도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 전체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빠지면 더 산다의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AFW가 빠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냥 쭉 간다면 담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담을 기회라고 하면은요. 네. 지금은 왜냐면 오늘은 거래량이 실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바로 매수하시는 거는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7,000원 부근만 가면은 상장일을 제외하면은 이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거의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도에 이제 좀 유혹에 좀 빠질 텐데요. 좀 그래도 좀 진짜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7,000원 돌파하면 그때 실으셔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초였던 2월과는 다른 점이 실제로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고점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거기서 이제 물량 소화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충분히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창훈 전문가와 함께 AFW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알아볼게요. 김광수 전문가, 오늘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인수 검토가 없다면서 또 주가의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요. 다른 곳에서 또 인수한다고 하면 주가 또 올라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그러니까 국내 넘버원의 중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오후에 이제 공식적인 설명을 내면서 한때 고가 한 19%, 20%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종가 2%까지 떨어지는 엄청난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에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는 이런 어떤 등락폭에 대한 주의가 조금 요구가 되고요. 일단은 이런 어떤 확실하지 않은 뉴스를 보시고 종목을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지만 조금 주의를 당부드린다. 다음부터는 이런 비슷한 소식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에서 그 그룹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룹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어떤 축입니다. 두산그룹의 두 축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인데 그 한 축을 매각 결정을 하면서까지 이제 그러니까 다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떤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는 올해 이제 실적 예상치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5% 정도 줄었지만 한 7,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900억으로 영업이익성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실적 예상치가 있지만 여러 가지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뭐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비교적 선방한 실적 예상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면은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운 어떤
그런 현금이 두산그룹에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를 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어떤 큰 이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프라코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치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지금 시점은 조금 이미 최근에 한번 크게 올랐던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이제 조정이 왔을 때 한번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오늘 같은 어떤 뉴스 기사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고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 이 종목 자체는 그렇게 급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접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로코어까지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 시장이 쉼없이 달려오다가 오늘 또 미중 격화로 인해서 잠깐 또 하락 반전이 됐는데 결국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지금 보유자분들 참 믿음이 흔들리시죠? 내 종목 믿음이 흔들린다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꼭 적어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목소리가 낯이 익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캠시스고요. 네, 3,790원에 네. 제가 이제 봄에 2월 달쯤에 매수를 했는데요. 2월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3,430원 정도 갔다가 네, 다시 빠져서 더 이상 네.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지금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10% 정도 돼요. 비중은 10%고요. 그럼 매수가는 3,790원 맞으실까요? 네. 3,790원인데 2월에 매수하셨으면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네. 주가에 딱 반영이 돼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카메라 주가 조금씩 올라오는 형국이라서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다시 내려가서 오늘 약간 낙폭이 있었죠. 0.15%. 네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정도 낙폭이 진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네네. 네, 오창호 전문가, 케미시스 2월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힘든 고난의 여정을 다 겪고 나셨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많이 비싸게 사셨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2월에 사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쌍봉의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네.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어떤 이유로 좀 투자를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전기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그런 쪽도 있고 네.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래서 네. 또 제 아는 언니가 캠시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는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음,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에 네. 그 가격이 좀 높은 거 알면서도 들어갔는데 네. 네, 그냥 그렇게 됐네요. 예, 혹시 이게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시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래요? 그러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캠시스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세보라는 전기차를 판매를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캠시스가 이번에 이제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폴드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네.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알고 네. 그래서 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도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걸 볼 때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은 매우 좋아요. 하지만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올해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원을 좀 기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지금. 네. 이 매출 1조라는 것은 이제 작년 대비하면은 매출이 거의 반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년치를 따져봤을 때 매출은 46%가 증가를 할 거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2배, 3배의 이제 실적을 낼 것으로 현재 지금 증권사 통합,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예상치를 뽑아 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딱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딱 여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1월과 2월 딱 요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딱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일단은 전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네. 뚫고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까지 딱 온다면은 딱 코로나 이전까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과연 캠시스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회사에 대한 기대치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향후 기대치가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은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쪽이 훨씬 더 그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한 것이 이게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거의 3분의 1 좀 안 되게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코로나 때. 네.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제발 본전만 와라. 내가 팔게. 근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밑에서 올라왔는데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기업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밑에서 올라온 힘이 뭘까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식해결사에서도 종목을 추천드릴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은 빠지면 더 사세요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라라는 이제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제트폴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뭐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트폴드 관련해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캠시스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노트 20이나 제트폴드가 좀 흥행이 부진하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많이 회복이 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비중 10%를 추가를 하시면 아마 평균 단가가 6,900원이니까 한 3,5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500원까지 오시면은 요 추가한 비중은 이제 전고점 부근인 4,000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뭐 나머지는 진짜로 한번 길게 한번 들고 가보세요. 연말까지. 한 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고 회사가 탄탄하고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상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급락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말들이 네. 이제 지금 8월 달까지는 그냥 괜찮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그런 상황이 될까봐 네네. 그러니까 좀 4,000원까지 오는 상황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돼서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모든 투자자들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조차도 지금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고, 근데 분명히 큰 폭의 상승 뒤에는 조금만 조정이 와도 좀 낙폭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확인하시면 좋긴 할 텐데, 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을 잘 안 깨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좀 길게 보시고 이제 뭐 이번에는 빠지더라도 좀 믿음 가지고 회사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좀 길게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괜찮은 종목이 바로 캠시스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사연을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주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은 마음- 회사인데도 참 주가는 막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마음 같지 그러니까요. 않아서요. 네, 꼭 힘내시고요. 빨리 4,000원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함에 오늘 저희 애청자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얘기도 보이고 5,000원 전문가 얘기도 보이고 근데 이걸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지캠 생명과학 16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인데 오늘 8% 이상 빠지네요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응 방법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4560님 문자 풀어드릴게요. 정말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급등이 나왔는데 장 후반도에서 하락 반전이 되면서 낙폭이 8.6%나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사셨는데 김광수 전문가 이분 대응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니까 수급 상황 보니까 외국인 기관 다 팔았더라고요. 일단 코로나 그러니까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그러니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해서 미국에서는 올해 내로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한데 올해 내로 백신 개발을 완료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드러낸 어쨌든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저는 빠르면 올해 내로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국에서 많이 이제 확산세가 다시 좀 유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 계절상으로 이제 가을이 곧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서 조금 이제 수치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의사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조금 더 언급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재유행, 그러니까 재이슈가 된다. 그러니까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테마가 다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약 2개월 동안 그러니까 EC18, 그러니까 EC18이라는 어떤 그런 후보 물질이 국내 최초로 이제 FDA 이상까지 갔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6월 달부터 약 2개월 동안 2배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한 14만 원대까지 18만 원대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금액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악재 같은 건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래도 이제 워낙 두 배가 넘게 오른 이런 어떤 수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조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보니까 개인들은 좀 추격 매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지금 아직 평균선을 조금 이제 지키는 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비중 30%고 지금 마이너스 8%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다시 조금 부각될 수 있다. 계절 특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일단 홀딩을 좀 하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는 당연히 이제 빨리 잡아야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조금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 하다못해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런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제 수익권 이상이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시고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당장 손절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슈 재부각 된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이 PBR보다 PDR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PDR이 뭐냐면요. Price to Dream Ratio라고 해서 주가 꿈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즘 잘 가는 주식들은 이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높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이런 꿈들을 많이 보유한 종목 궁금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힌트 붙여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5,000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 종목이고요. 호주 베이스볼 리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운동복 만드는 회사일까요? 무슨 뜻인지 물어볼게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4글자 종목이고요. 우리 회사 복합기 어디 거지라고 하는데 외국 거 아닐까요? 지금 바로 회사 복합기 앞에 달려가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사, 내가 독보적이지라고 하는데 그럼 회사를 상대로 하는 회사일까요? 최근 금융주들 상승 좋았는데 보험 관련 회사도 왜 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힌트를 받고요. 오늘도 제가 많이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0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 종목이고요. 호주 베이스볼 리그라고 합니다. 호주 베이스볼 리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이제 힌트가 되게 힌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종목 찾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아, 네. 괜히 또 뭐, 걱정을 드렸네요. 네, 검색을 이제 호주 야구 리그라고 이제 치시면은 네. 맨 앞에 약자 3개만 딱 하시면은 이제 하실 겁니다. 바로 한번 이제 쳐볼까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좋은 기업이 좀 오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해도 좀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뭐 단기로 뭐 10% 20%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종목입니다. 아, 그럼 이 회사랑 호주 야구 리그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죠? 네, 전혀 연관 없습니다. 아, 그냥 그냥 진짜 힌트를 정말 네. 어렵게 지어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네. 그 호주 야구 리그 약자 딱딱딱 더하면 이 종목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거 같아요. 네, 딱 그 종목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약 바이오주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사, 내가 독보적이지라고 하는데 김광수 전문가, 네. 그러면은 B2B 회사인가요? 네, B2B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보험사들도 아무리 이제 현금이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보험 상품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사들도 어떤 안정적인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험사라는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뭐 독보적이라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마 관련된 업종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뭐가 힌트를 더 드려야 되나요? 아, 그럼 제가 네. 궁금한 걸 더 여쭤볼게요. 사실 최근에 금융주는 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네.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근데 보험주들은 막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왜 보험주를 집중해 봐야 되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저점이다. 아, 저평가? 네. 저점? 일단은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총이 매출의 한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네. 참 그 정도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오셔서요. 또 가격 전략 링크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시 또 통화 연결이 안 돼서요. 그러면은 문자 상담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들어가 볼게요. 네, 문자하면은요. 일단은 저희 전문가님 또 애청자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멋진 5,000원 전문가님 수고하시네요. 이거 풀어볼게요. 남선 알미늄 6,02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0106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 좋은 또 5,000원 전문가. 지금 남선 알미늄을 매수하셨는데요. 6,02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목소리 좋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샤시를 만드는 회사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 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모를 수가 어떻게 보면은 없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뭐 대선 후보로 좀 유력시 되는 이제 한 분과 이제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는 소식에 이제 남선 알미늄을 동반한 이제 같은 이제 그 한 인물에 이제 연관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을 실제로 이제 주식해결사에서도 추천을 드리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만약에 10,000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2, 3년 전을 보면은 뭐 1,000원, 2,000원 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중 현재 10%시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6,020원이니까 현재 한 10%, 15%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실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약간 조금 지지율이 내려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좀 잠잠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이러한 대선 유력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상승할 때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겁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 인물과 관련된 뭐 에이텍과 뭐 에이텍 TN 관련 이제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이고서 아직까지 멈추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그 인물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계속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한번 길게 한번 100% 이상 만약에 노려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좀 인내심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주는요, 좀 길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좋게 상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네, 대학 TI 네, 7,320원에 32%요. 32%요. 7,320원에. 네. 지금 손실 중이세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7월 9일 날인가 8일 날인가? 아, 7월 8일에 딱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최근 고점에서. 네. 어떤 모멘텀을 보고 또 들어가셨어요? TV 보고 방송 보고요. 방송 보고요? 네네. 저희 방송인가요? 네. 아, 저희 4시에는 이런 걸 주셨나?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조금 횡보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가장 어떤 점이 걱정되세요? 아니, 지금 떨어져서 네. 매수도 해야 되는지 네. 손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지금 앞으로의 대응 방법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버텨오셨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 네. 저희가 잘 체크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네. 김광수 전문가, 지금 대아TI 매수하고 나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일단은 항상 상담할 때 문제가 이제 고점에서 매수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매해마다 우리나라 이제 철도공사 관련된 것들을 계속 꾸준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사실 이 회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어떤 뭐 계속 쌓여왔던 회사 레퍼런스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테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의 이제 GTX와 그다음에 이제 대북 관련된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다시 뭔가 북한과 어떤 연결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실체와 상관없이 다시 이제 대북 철도주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여지가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냥 이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GTX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곳곳에 돌아다니시다 보시면은 구간별로 그러니까 GTX 뭐 관련된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구간 공사가 이제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필히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이제 신규 공사들도 꾸준히 이제 수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GTX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긴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고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수익권에 왔을 때 항상 이제 일단 종목을 좀 정리해 가는 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고점에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노리실 거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인 상황에서 네, 노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수익권이 올 때까지 조금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비중은 늘리시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그러니까 홀딩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청자님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네,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꼭 나중에 급등이 나와서 꼭 매수가 위에서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할까요? 네, 김광호 전문가. 네. 매수 구간이요? 네네. 어, 아니, 매도 구간이 어느 정도? 매도 구간. 일단은 그러니까 전고점이 거의 8,000원 부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전고점까지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근데 그건 조금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낮추시고 일단은 자기 본인 매수 구간을 먼저 보시고요. 본인 매수 구간을 먼저 목표로 삼으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를 좀 추가적인 수익 구간으로 노리시는 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에 네. 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꼭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까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5,000원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유바이오로직스, DPC, 사이맥스, 롯데관광개발. 와, 수익률이요.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그 종목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오바이오로직스라고. 그만큼 수익률이 지금 거의 300% 가까이 돼요. 저번에 300% 가까이 되면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팔까요? 팔까? 네, 일단은 네, 전량 팔각이라고. 전량? 네. 절반 아니고요? 네, 전량 팔각이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상승을 해서 오늘과 이제 그저께 이틀이 지금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상황을 지켜보고 아니면 시가에 그냥 바로 매도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다른 종목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최근의 흐름을 분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 바로 이제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딱 이 상태입니다. 정지, 상승, 정지. 당시에 이제 신풍제약 또한 이제 투자 위험 종목에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상한가를 잠깐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날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두 종목이 똑같이 이렇게 정지되는 과정이 바로 14거래일이 전부 다 플러스였다는 좀 공통점도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 20%에서는 이제 절반 팔고 나머지도 한 50%만 파는데 이 종목은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땡큐 하고 월요일 날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수익률만 보면요. 뭐 지금 상황에도 정말 땡큐 맞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지금 파는 건 좀 아쉽지 않나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14거래일 동안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 좀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이제 그 폭이 수량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폭탄이 한 번쯤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챙겨야 내 것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로 5만 원, 6만 원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들고 계셔도 좋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현재 이제 3만 1,000원 정도에서 한 1만 8천 원까지 빠졌을 때도 이제 좀 나는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일부는 꼭 익절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챙깁시다, 챙깁쇼. 저희 이제는 팔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 동아ST, 나노캠텍, 무림PMP. RF세미 45% 수익률 보이고요. 동아ST, 나노캠텍 좋고요. 오늘은 설마 무림PMP 해주실 건가요? 네, 항상 수익 제일 낮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무림PMP가 어제 네. 오늘 또 상승폭이 좋더라고요. 네. 그럼 6.93% 지금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네. 버틸 각인가요? 네, 버틸 각이고요. 네. 무림 PMP 뭐 특별한 호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목의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평소에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몰렸을 때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종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 호재성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무림 PMP 같은 경우는 거의 추천일 기준으로 거의 최저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종목을 보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슈됐던 건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펄프 가격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많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어쨌든 요거는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한 가지 테마를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이거 투표 용지, 특수 용지 어떤 그런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테마도 한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려면은 미리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 사셔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저점이니까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팔각, 충분한 랠리 시연, 전량 수익 실현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무림 PMP, 충분한 조정 마무리 구간, 홀딩 유효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이제 종목을 공개해 볼게요.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 종목입니다. 호주 베이스볼 리그 딱 제가 초록창에 쳤는데 ABL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주니까 ABL 바이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힌트가 좀 생뚱맞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하면은 딱 연결이 됩니다. 이제 ABL 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종목이 바이오일 겁니다. 맞아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연구하고 이제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어떻게 보면 상장이 대박이 났죠. 상장 이후에 이제 뇌질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 달 반 전에 이제 ABL 바이오가 한번 요런 뉴스가 있었죠.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 상위 20위권의 이제 빅팜 중에서 15개 파트너사들과 이제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해서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이제 기술 이전 성과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약 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가격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요 뇌질환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항암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감염성 질환 시장인데요. 거기에 이은 이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이제 규모는 약 8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셀리버리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한번 추세만 타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회사가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 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 ABL 바이오 또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때였을 겁니다. 아마 6월 10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제였죠. 수요일 날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좀 하락한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쌍봉을 기록하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실제로도 실적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은 좀 한 11월 달까지 보시면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은 ABL 바이오였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우리 회사 복합기 어디 거지라고 하는데 김광수 전문가 회사도 이 회사 건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뭐예요? 네, 근데 정작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네. 또 코 특집이라고 또 네. 알려주셨어요. 코가 들어가나요? 아, 네,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고요. 신도리코입니다. 아, 네, 저는 근데 처음에 이제 신도리코라는 이름이 약간 면도기 쪽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예, 잘 찾으신 게 맞고요. 예, 그 복합기로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복합기, 그 프린트 이런 사업이 이제 주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분야 국내 1위입니다. 당연히 1위고 이제 약간 특이하게 정부 조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업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이제 신도 교육으로 설립이 돼서 국내 최초로 복사기, 그러니까 팩시밀리라고 예전에 쓰던 게 있는데 그 기기를 그러니까 국내에 처음 도입했던 그런 원조격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올해 이제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는 이제 1분기 적자를 최근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도 이제 이런 종목은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계속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좀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 최저점은 아니지만 거의 최저점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지금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신규 모멘텀으로 3D 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 어떤 사업이죠. 3D 프린터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분명히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주가 상승에 부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국민연금 5%, 신용자산응용 11%,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 주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 배당 3%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목표가를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2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신도리 코였는데요. 배당까지 주네요. 목표가랑 손절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알아볼게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 종목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사, 내가 독보적이지라고 하는데 이미 힌트만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투자 포인트나 추가 힌트 더 있을까요? 네, 뭐 힌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내에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독점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 재보험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더 큰 이제 캐파를 위해서 칼라일 그룹과 이제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매출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진출을 위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보험 쪽에는 황금의 땅이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지점을 설립하면서 이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역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신영증권이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전체적인 예상 실적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보통주 배당치고는 굉장히 초고배당입니다. 7%의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선주보다 배당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가치 대비해서 3분의 2 정도 수준의 시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초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MTN 실시간 유튜브 프로그램 끝나고 들어오셔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